안녕하세요, 충쌤입니다. 오늘부터는 소네토 XE 레이아웃, 소네토 레이아웃이라는 템플릿을 가지고 방송을 진행해 볼 건데요. 물론 같은 형식으로 데모 페이지, 소네토 템플릿을 판매하는, 소개하는 그 데모 페이지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꾸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품은요, 이 템플릿은 XE 마켓에 가보시면 XE 마켓에 올라옴으로써 소개가 되었던 이제 템플릿인데, 코자인이라는 브랜드사의 유료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가격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저렴한, 지금도 저렴해요. 지금 일반적으로 8만원 이상의 보통 테마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레이아웃이랑 위젯이랑 해서 8만원 이상에 다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4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해서 굉장히 가격을 낮춰서 이렇게 사용자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렇다고 품질이 떨어지냐? 그렇지도 않고 퀄리티가 괜찮은 그런 상태로 해서 이렇게 소개가 됐죠. 그래서 한번 데모 페이지를 한번 상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 데모 페이지를 보시려면 XE 마켓에서 통합 검색에 SON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소네토 레이아웃이 나오고요. 두 개 다 같은 레이아웃이고, 하나는 일반형이고 하나는 비즈니스 해서 두 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데모 페이지를 누르시면 요 페이지가, 데모 페이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세요. 자, 한번 디자인적인 요소를 살펴보죠. 일단은 일반적으로 상단에 메뉴가 뿌려지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특이한 점이라기보다는 이제 특징은 레이아웃이 메뉴가 하나당 이렇게 열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어떤 것을 올려놔도 1차 메뉴에 올리면 2차 메뉴가 다 노출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 타입들을 이렇게 사이트 돌아다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꼭 사이트 맵처럼 한눈에 이렇게 다 보여지는 요 메뉴가 또 많을 때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요건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런 형태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홈페이지들 있죠. 이런 데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메뉴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이쪽에다가 포인트 이미지 같은 것들을 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디자인 요소에서 굉장히 플러스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물론 여기엔 지금 소네트 XE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템플릿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와이드로 된 이렇게 지금 슬라이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 위젯들이 이렇게 뿌려져 있는데요. 백그라운드가 있고 여기 안에 위젯들이 뿌려져 있는데 굉장히 플랫해요. 그러니까 플랫하다는 것은 나쁜 말이 아니고 트렌드에 잘 맞게끔 깔끔한 형태로 이렇게 2D 형태로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보시면은 쉽게 이렇게 다 눈에 들어와요. 그쵸? 뭐 어느 하나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 거 없이, 그리고 어떤 게 막 튀고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눈에 쳐다보면 이렇게 다 보이는, 잘 보이는 그런 형태로 지금 위젯들이 디자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해 보이지만 이 단순한 것을 디자인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 여러분 아시죠? 단순한 거를 이쁘게 잘 보이게 디자인하는 게 그게 진짜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잘 이렇게 디자인이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부분도 요 부분은 이제 이미지로 되어져 있긴 한데 이 이미지를 구성품을 보면 요 지금 판매하는 구성품을 보면 이게 다 이미지를 PSD로 그러니까 포토샵 파일로 해가지고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상태에서 그 폰트 바꾸고 그 제목들 바꾸고 이미지들을 또 이제 각자에 맞춰서 본인에 맞게 이렇게 변경을 해서 요 그대로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요런 색깔 그 에메랄드 색깔로 되어져 있는데 요런 색깔들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 하단 쪽도 정말 노멀하면서 깔끔해요. 이쪽에 네 노멀하죠. 이쪽에 이제 로고가 있고 이쪽에 이제 정보들이 있고 약관 메뉴들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관련 사이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있을 거는 지금 다 있으면서 최대한 깔끔하게 그런 컨셉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자, 한번 다른 형태도 한번 봐볼까요? 다른 형태 보면 지금 메인 스타일 지금 보셨던 게 이제 메인 스타일 1번이고요 2번을 보게 되면 1번에서는 지금 슬라이더 자체가 위에 붙어서 와이드 형태로 되어 있는 반면에 2번은 이렇게 밑에 지금 위젯들과 동일하게 이렇게 박스형으로 그러니까 영역이 가로가 픽셀이 이제 레이아웃에 정해져 있는 그 픽셀 값에 맞춰져서 이렇게 박스형으로 지금 슬라이더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와이드 형태보다는 나는 여기에 조금 이렇게 박스 형태로 해서 집중력 있게 잘 보이게 하고 싶다. 좀 화려함보다는 조금 더 한눈에 들어오면서 집중할 수 있는 이미지를 넣고 싶다. 요럴 때는 이런 박스형이 훨씬 더 적합하죠. 밑에 보면 이제 요런 또 위젯들이 갤러리형 위젯 같아요. 요런 위젯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깔끔하게 표현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브 형태도 한번 볼까요? 서브 형태도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서브 형태 1번을 한번 보면 1번은 지금 레이아웃 전체를 지금 다 사용하는 형태네요. 그리고 여기 위에 부분에 그 제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제목들이 나오고 이 빵 조각 이 위치 있죠. 빵 조각이 나오고 깔끔한 옆에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폼을 이렇게 위에가 어떠한 서브 형태의 폼을 주고 있네요. 그리고 요 밑에 쪽은 컨텐츠 영역이죠. 그래서 지금 소네토에서 준비한 코자인에서 준비한 그런 이제 소개에 대한 글들이 이렇게 컨텐츠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요 페이지는 위젯 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밑에 이제 위젯 페이지나 아니면 게시판들 있죠? 요런 것들을 여기다가 넣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폼이고요. 그 다음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브 스타일 2번을 보면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보셨던 거에서 안 보였던 지금 요 사이드 영역 쪽이 보이죠? 그래서 깔끔하게 사이드가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들이 노출이 되고요. 그리고 누르면 바로 이동이 되는 네, 그런 당연히 이동이 돼야 되겠죠. 자, 요렇게 지금 좌측에 사이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우측 쪽으로 이제 컨텐츠 영역이 생기고 마찬가지로 이 위에 쪽에는 그 제목과 부제목 그리고 빵 조각이 노출되는 이미지까지 노출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뭐 위젯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게시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는 형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꾸밀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영역이 되겠습니다. 게시판 스타일도 한번 보죠. 목록형이랑 웹진형이랑 갤러리형 게시판을 지금 데모 페이지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목록형 들어와 보면 요렇게 지금 제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었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목록형, 아까 전에 제가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에는 위젯들도 표현할 수 있고 게시판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영역이라고 했었죠. 그 안에다가 지금 게시판을 표현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물론 게시판이 어떤 스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요 게시판에 대한 디자인은 변경이 되겠죠.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케치북 5 게시판 스킨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를 변경 없이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치북 5 게시판을 지금 목록형으로 해서 데모페이지에서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 웹진형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지금 스케치북 5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 폼으로 웹진형을 지금 구성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갤러리형도 마찬가지로 스케치북이겠네요. 네, 요것도 스케치북에서 있는 그런 갤러리 형태 게시판을 샘플로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볼만한 게 있나요? 네, 이 외에는 지금 매뉴얼 등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문의하기 등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이 있네요. 매뉴얼 한번 살짝 들어가 볼까요? 매뉴얼 보면 항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눌러보면 자세하게 매뉴얼을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요런 이제 매뉴얼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설정, 레이아웃 설정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세팅에 여기 써있네요. 세팅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하시면 이 순서대로 쭉 세팅을 해주면 그 기본적으로 데모 페이지 정도의 구성들을 이제 만드실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한 매뉴얼이에요. 네, 요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요렇게 매뉴얼이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이 매뉴얼을 보시면 쉽게 또 설명을 텍스트로 된 설명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한번 그러면 설정 쪽으로 가서 어떤 설정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이제 실습할 그 페이지 주소는요, 우리패밀리.com 하고 슬래시 하고 소네토라고 치시면 지금 우리가 실제로 실습해볼 페이지가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그 우리패밀리.com 슬래시 소네토라고 치시면 되세요. 자, 한번 설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아웃 쪽에 가서 소네토, 요거는 지금 소네토 레이아웃을 설치가 마친 상태에서부터 지금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소네토 레이아웃으로 실제로 본인이 이제 하고 싶으실 때 방송을 보시면서 하실 때는 설치까지 마친 상태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설정 쪽에 들어가 보죠. 자, 설정이 기본 설정, 그리고 푸터, 이미지 슬라이더, 서브 레이아웃, 그 다음에 SNS 검색 기능 설정,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희 카메론도 추세가 이렇게 레이아웃 자체에 어떤 많은 막 기능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정말 잘 되어 있는 디자인을 소개하고 그 설정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그런 컨셉으로 지금 계속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소네토도 지금 설정들이 굉장히 간결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매뉴얼 안 봤어요. 매뉴얼 안 보고 그냥 요 설정 보고서 그냥 바로 딱 감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XE를 조금 다루신 분들은 굉장히 쉽게 요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보지 않아도 쉽게 감이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지금 설정입니다. 그만큼 사용자를 배려해서 깔끔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한번 기본 설정 봅시다. 기본 설정 보면 레이아웃에 타입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메인 페이지 레이아웃, 메인 페이지라면 아까 전에 보셨던 요 슬라이더가 나오는 페이지 같아요. 그 다음에 서브 페이지 레이아웃, 이미지 슬라이더 없음이라고 나왔는데 이미지 지금 메인 페이지 모양에서 이미지 슬라이더만 없는 형태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까 전에 우리가 살짝 봤었죠. 서브 스타일 1번 요거 보면 전체 컨텐츠 영역을 사용하면서 풀로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 요게 바로 그 서브 페이지 레이아웃, 요 이미지 슬라이더 없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브 페이지 네 플러스 사이드바 감이 딱 오시죠? 자, 아까 전에 서브 스타일 두 번째 봤던 이렇게 사이드바가 나오는, 사이드가 있는 형태에 해서 세 가지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페이지와 그 다음에 그 슬라이더가 없는 풀 컨텐츠로 된 서브 페이지, 그 다음에 서브 페이지인데 사이드바가 있는 서브 페이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요 서브 페이지 레이아웃 이미지 슬라이더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서브 페이지라고 할 수는 없죠. 이거는 이제 임의적으로 쉽게 설명을 데모 페이지와 이제 일치하게 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다가 슬라이더 없이, 나는 슬라이더 없이 여기에 바로 이렇게 컨텐츠를 좀 그 위젯들을 뿌리면서 이렇게 뭔가를 구성하고 싶다. 이럴 때는 이 메인 페이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또 꾸밀 수가 있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얼마든지 그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러셋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요거는 지금 제가 뭘 잘 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요게 옵션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이아웃 기본색이 요거 옵션이 지금 하나만 있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컬러셋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색깔들이 제공이 될 줄 알고 딱 눌렀는데 지금 하나만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세부적으로 색깔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은 밑에 또 있더라고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물어보려고요. 자, 홈페이지 URL 해서 로고를 클릭했을 때 이동할 그 링크, 보통은 로고 클릭하면 그냥 홈으로 가죠. 로고를 클릭하면 메인 홈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컨으로 어떤 페이지를 하나 또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눌렀을 때는 그 페이지가 그 페이지에서 메인이 보여야 되니까 이 메인으로 확 넘어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를 또 위에서 이렇게 지금 친절하게 홈페이지 URL 로고를 클릭했을 때 이동할 그 링크 주소를 넣을 수 있는 그 옵션이 있습니다. 당연히 상단 로고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쿠폰 폰트라는 사용 여부가 있는데 요게 지금 어떤 폰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여기에서 요런 것들을 봤을 때 항상 이 밑에 설명이 제가 꼭 읽어보라 그랬죠. 이거 설명을 대충 보시면, 아, 쿠폰 저 아나요? 네, 보면 알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겠네. 아무튼 여기 보면 쿠폰 폰트 사용 여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요 제목체를 쓰면
제목체를 쓰면 예쁘게 표현은 해주지만 트래픽에 민감한 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용량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 트래픽에 문제가 있다 라고 지금 여기에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의를 준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은 사용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소네토 쪽을 보니까, 나눔 코딩을 사용할 때 그래픽으로, 그렇군요. 지금 진아쌤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쿠퍼는 그 어떤 폰트색은 그 폰트색을 이제 그래픽으로 그려주는, 그러니까 좀 더 예쁘게 표현을 해주는 그런, 지금 그러면 지금 소네토 여기 자체는 그게 적용이 된 거겠네요. 요거는 우리 실제로 한번 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은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 상단바 컬러 지정이라는 지금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컬러 그 코드를 넣어주는 그런 옵션인데, 요거는 제가 한번 변경을 해보니까 요 상단에 요 띠 있죠. 요 얇게 있는 띠, 어떻게 보면은 이 전반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요 지금 몇 픽셀 안 되는 요 띠가 뭐 얼마나 사이트에 영향을 주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 띠 하나로 굉장히 느낌이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컨셉을 요 띠 하나의 색상으로 이렇게 바꿔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호버 컬러 지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오버 했을 때 보통은 요 지금 이 띠를 지금 포인트 컬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띠 색상과 통일해서 주는 게 가장 좋겠죠. 이제 특이한 경우 제외하고는 이렇게 맞춰주는 게 통일성이 있고 깔끔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또 옵션이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MB 헤더 이미지라고 있는데, 이게 뭘까요? 상단 내비게이션 메뉴를 펼쳤을 때 왼쪽에 출력될 헤더 이미지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볼까요? 상단에 내비게이션 메뉴를 펼쳤을 때니까 요 메뉴를 펼쳤을 때 요 이미지겠네요. 이 이미지 말고 다른 것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파일을 넣어주면,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동봉된 PSD를 참고하여 제작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 여기에 들어간 요 이미지가 PSD로 지금 구성품에 들어있다는 말 같아요. 그리고 비워두시면 지금처럼 이미지가 나오고 사이즈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 안에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그런 이미지를 여기다가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이트 컨셉에 따라서, 자 보세요. 이 띠 색깔과 그리고 메뉴를 펼쳤을 때 요 이미지 그리고 로고, 요거 세 개만 딱 보면 그 컨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의 디자인에 대한 어떤 느낌이 거의 다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로 얘기하자면 우리 광고, 인트로 광고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런 것들이.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글로벌 내비게이션 메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메뉴가 그 메인 메뉴 있죠? 요 메뉴고요. 그 다음에 하단 메뉴라고 있는데, 이 하단 메뉴는 밑에 보시면 요거 있죠? 약관 들어가고 찾아오는 길 등 이 부가적인 그런 메뉴를 이 하단 쪽에다가 넣을 때 지금 여기에서 사이트 맵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푸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푸터도 간단해요. 제가 아까 테스트를 한번 이렇게 넣어봤는데, 하단 로고죠? 로고 넣고, 그 다음에 하단 주소, 연락처 등 요런 것들을, 여기 있죠? 요런 것들 여기 쭉 요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단 주소, 연락처 등을 이미지로도 지금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본인은 그냥 일반 텍스트 말고 좀 예쁘게 해서 넣고 싶다, 아니면 다른 뭔가 좀 특별한 이미지를 좀 넣고 싶다, 이럴 때 이 옵션을 사용해서 이 하단 쪽에다가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단 주소, 이미지, 대체 텍스트, 요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건 한번 하면서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사이트 이름, 데모 페이지 보면 다 나오죠? 요 밑에 요거죠? 요 카피라이트 쪽 요 부분에 입력하면 여기에 열에 딱 맞춰서 예쁘게 노출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피라이트도 지금 이미지로 대처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 사이트 링크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매뉴얼을 보지 않아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데모 페이지만 잘 보시면 관련 사이트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쵸? 요 관련 사이트에 관련된 옵션인 거예요. 그리고 그 관련 사이트를 뭐 다른 것을 통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 레이아웃 설정에서 직접 그냥 넣네요. 그래서 링크 제목과 그 다음에 링크 주소, 제목과 링크 주소,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레이아웃 설정에 슬라이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갈 경우에 일단 초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사용하기가. 여기서 모든 걸 다 해버리니까 좋은데, 여기에서 이제 오는 한계점은 개수에 대한 한계점이 있죠. 여기서 나는 6개 하고 싶은데 딱 5개까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를 빼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네, 요런 부분에서는 조금 불리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5개까지, 그 이상은 많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5개로 해서 이렇게 옵션에서, 그러니까 설정에서 그 초보자분들도 쉽게 설정할 수 있게 요 레이아웃 설정에 넣어 주신 것 같아요. 자, 이미지 슬라이더 쪽 보겠습니다. 슬라이더는 지금 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와이드로 되어 있던 거 보셨죠? 예, 요거 이렇게 풀로 되어 있는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박스, 요 2가지가 있어요. 박스는 우리가 아까 전에 메인 스타일 2번째에서 보셨죠? 요 형태, 요 형태로 노출하고 싶을 때는 여기서 박스 스타일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세로 크기, 가로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는 전체로 다 나오기 때문에 와이드고, 그 다음에 박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정된 지금 레이아웃 그 가로 폭이 있죠. 전체 폭, 여기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사이즈를 내가 지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정할 필요 없고, 단 이 세로 부분은 조금 더 넓게 쓰시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조금 좁게 해서 좀 더 이렇게 얄쌍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세로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 네,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슬라이더 이미지도 레이아웃 설정에서 다 넣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폼을 보면 이미지 넣고, 그 다음에 슬라이더 이미지 1을 위한 대체 텍스트, 요게 그 위에 나타나는 텍스트인지 요건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그 다음에 URL, 슬라이더를 클릭했을 때 이동될 곳 비워두거나 아니면 뭐 샵 하나 들어가면 이제 이동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할 때는 반드시 HTTP 요거를 입력하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져 있네요. 똑같은 요 형태로 해서 총 5가지의 이미지를, 최대 5가지 이미지를 넣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브 레이아웃 설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서브 보셨을 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옵션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네요. 여기 설명 보면 서브 페이지 컨텐츠 상단에 문서 제목,
그리고 페이지 내비게이션 등 포함한 헤더 스타일을 출력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나는 이런 부분 필요 없어. 그냥 깔끔하게 컨텐츠만 보여줄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하지 않음으로 하시면 되죠. 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요거를 사용했을 때 서브 페이지 헤더 배경 이미지라고 나오죠. 요건 뭐냐면 요거예요. 요 이미지인데 요 이미지를 지금 총 6가지의 이미지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6가지 이미지. 그래서 요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데모 페이지를 여기 서브 페이지를 꾸며볼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총 6가지가 있고, 만약에 나는 요거 말고 내가 그냥 원하는 이미지 넣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또 이렇게 친절하게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등록할 수 있는 옵션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바 상단 타이틀, 요거는 사이드바가 노출될 때, 서브스타일 사이드바가 노출될 때 요 상단에 요 이미지 있죠? 요 안에 이렇게 돼 있는 이미지, 요거를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눌렀을 아니다. 그거를 거기까지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사이드바 하단 배너 이미지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카테고리가 기본적으로 노출이 되고요. 이 밑에 쪽에 지금 요런 이미지들이 있죠? 요런 이미지를 밑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 이미지와 그 다음 링크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넣을 수가 있는데, 이게 총 이것도 4개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게 하나 둘 셋 4개까지 배너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퀵 메뉴라는 게 있어요. 레이아웃에 퀵 메뉴, 요거죠. 요 메뉴, 그래서 이동을 할 때, 스크롤이 될 때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메뉴를 이제 노출이 돼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쉽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겠네요. 이 메뉴를 사용을 할 수 있고 사용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이미지로만 등록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텍스트로 들어가기엔 너무 좁죠. 요만한 지금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로 깔끔하게 해서 아이콘과 함께 지금 요 형태로만 들어가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콘이랑 메뉴 이름, 제목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빠르게 사용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은 여기다가 이미지와 함께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총 요것도 5개, 퀵 메뉴를 5개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옵션이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SNS와 검색 기능. SNS와 검색 기능 하면 그냥 SNS와 검색 기능이 어디 있나 보는 거예요. 자, 쭉 보면 이쪽에 있네요. 검색이랑 SNS, 요거를 지금 말하는 거죠. 요 설정에 관련된 옵션입니다. 검색 기능을 사용을 안 할 수도 있나봐요. 그쵸? 네, 검색 기능을 사용을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검색 결과 출력 모듈, 그래서 검색 결과를 출력할 모듈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검색 결과를 현재 페이지가 아닌 특정 모듈 페이지에서 출력합니다. 비워두면 그냥 이 페이지, 거기서 검색한 그 페이지에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 페이지에서 바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요거로 그냥 두셔도 되죠.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서는 아이디를 입력하셔서 그쪽에서 노출이 될 수 있게,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헤더에 있는 아까 보셨던 요 SNS 아이콘, 요것들도 사용 안함이 가능하네요. 그죠? 안함도 가능하고 사용함도 가능합니다. 사용함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링크 주소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HTTP를 꼭 입력해서 넣어 달래요. 그래서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블로그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살펴봤는데, 이렇게 살펴본 것만으로도
지금 매뉴얼이 없어도 될 정도로 거의 감이 오지 않아요? 네, 저도 지금 살짝 살펴봤었는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다행히 금방 감이 오는, 네, 이 말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써놓으셨어요, 설명을. 그래서 바로 직관적으로 데모 페이지만 보면서도 아, 이게 이거구나 라고, 이렇게 큰 소리는 쳤지만 실제로 데모 페이지 꾸미면서 또 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땐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소네토 레이아웃을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실제로 요 준비된 데모 페이지를 꾸며 볼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 데모 페이지는 엑스이마켓에서 그 SON이라고 검색을 통해서, 네, 데모 페이지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요 데모 페이지도 한번 보시고 하셔서 내가 정말 좀 원하는 레이아웃이다 싶으면은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방송을 보시면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실제적으로 잘 예쁘게 디자인된 소네토 레이아웃 데모 페이지를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